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7%씩이나 빠져도 되겠습니까? 아우, 주주분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요.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좀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미리 좀 눌러주시면 다음 업데이트된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특별하게 나온 소식은 없어요. 뭐 한 가지 장 마치고쯤인가요? 오후에 대표 집행 임원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주고 대표 이사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그런 경영적인 판단이라든가 그것들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대표이사 격의 임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조금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저희끼리 하는 단어로 족보가 좀 복잡해졌다. 대표이사 따로, 최대주주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집행임원 따로. 그러니까 구조만 봤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시가총액 한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시가총액 300억짜리 기업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얘네들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얽히고 설켰고 그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회사로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인데 저 공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일단 어제 제가 내용 정리해드린 거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이재신 대표님이 대강에다가 회사 매각하면서 이 대강이라는 회사가 껍데기인데 인수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었죠. 340만 주 얘네들 대강한테 줬고 그만큼의 대금 받았고 230만 주 12월 달에 주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그 과정 속에서 유상증자자랑 전환서체 발행하면서 우리 우주 사업할 거예요 라고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테마를 왜 골랐냐? 보통 작전주들이 요즘 핫한 테마들을 고르기 마련입니다. 스페이스 X 때문에 최근에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기업이 10배 넘게 상승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야 이번에 판은 우주로 가자. AI는 너무 뻔해 라고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광 최대 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 44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못 갚아버려서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 매매 나갔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신 대표님이 다시 최대 주주로 부활했다. 대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60%는 시장에다가 반대매매 나갔고 40%를 쥔 채로 최대 주주로 다시 올라섰는데 지배력을 유지한 채로 본인의 자금을 시장에다 던진 격의 지금 액션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고 원래는 이 유상증자할 때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라는 투자 조합을 통해서 정복희 씨가 돈을 넣기로 했는데 이분이 대표이사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 기자님께서 이거 좀 너무 세게 파헤치고 계신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대 주주 지분 반대 매매 이것까지는 팩트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이 단어가 되게 무서운다는 거 아시죠? 의혹이 있습니다. 모모처럼 보입니다. 모모로 추정됩니다. 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시제 시작되자 뒤늦게 주식담보 계약 공시했다. 공시 위반 논란. 반대매매 최대주주 변경됐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기자분께서 취재를 시작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강 측에서 중도금 지급할 때 즉 이재신 대표님한테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내가 살게요 하면서 내가 내 돈 주고 즉 자기 자금으로 인수할 겁니다라고 발표했다고 공시했는데 뒤늦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 담보대출이나 외부 차입을 활용해서 인수한 정황이 보인다. 이러면 공시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거 뭐 근거만 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담보대출을 활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금 조달 안정성이 없는데 안전한 자금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어제 이제 추측 의혹을 하나 던졌었죠. 뭐였냐면 원래는 이재신 대표님이 대광에다가 회사를 넘기려고 했고 대광이라는 회사가 회사에다 이 대금을
대금을 납입했다. 그런데 보통 작전주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광이 외부로 자금을 받아요. 외부로 자금을 받은 다음에 빌립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쓴다라는 거죠. 보통 사채를 씁니다. 사채를 쓰고 대금을 이재신 대표님한테 납부를 하는데, 사채를 써서 납부를 하는데, 보통 이게 정상적으로 이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상인데, 이게 사채 자금이잖아요. 그럼 이게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미 반대 매매가 나갈 것을 예상을 했고, 그렇게 판을 짰고, 반대 매매가 나가면 그 자금이 본인들이 회수를 해서 그거를 사채를 갚으면 요거는 없던 게 되는 거고, 이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뭐냐? 이재신 대표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공시, 그러니까 블록 딜을 하겠다라는 공시 없이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조금 기대감을 시장에다가 심어준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팔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행위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돈을 넣은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 내 돈이 아니라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나중에 다시 몰래 갚는 방식. 요거 뭐라 그러냐? 가장납입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납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2022년, 23년도 이때 이제 M&A 세력들이 뉴스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추측을 하고 뭐 시나리오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재신 대표님이 진짜로 우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복기 씨라던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회사를 진짜 키워보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라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부분이지만, 정황상 이렇게 기자분이 취재한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로 조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장사 잘 되는데 대표이사 나중에 뭐 배당 받고 회사에서 뭐 연봉 책정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시면 되는 건데, 회사 지금 상태가 어때요? 회사 지금 상태가 매출은 나온다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그죠?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실은 고민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 덜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뭐냐면, 자본 잠식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부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본 총계가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자본 잠식, 즉 뭐 자본 잠식으로 당장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인다.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일단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다 깎아먹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 깎아먹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너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가 없더라도, 이게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유상증자를 넣기로 한 주체가 바뀌었는데, 너네 진짜 우주사업이랑 신사업 할 거니?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너희들 회사에다가 투자 누군가가 한다며, 그러면 그 투자금 진짜로 들어오니?만 우리는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거래 정지 갑자기 막 걸려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자들이 아이고 나 이거 이런 종목 못하겠어 하고 반등하면은 조금 정리하고 나가야지라고 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고 거래소나 또는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어버린다면 그만큼 나쁜 시나리오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최근에 반대매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진짜 뭐 작전하려나 보다, 뭔가 좀 우주사업 뭐 이런 테마로 묶어가지고 한번 한탕 해먹으려나 보다라고 보였는데, 그것 자체가 꼬우고 꼬아가지고 조금 나쁜 행동을 한 거라 그러면 이거는 기사의 생각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내일 정도에는 아마 반등을 하는 척 하면서 반등이 조금 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주가가 2200원대부터 반토막 이상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단탁분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꽤나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승을 크게 당장 하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뭔가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뉴스들을 좀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기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회사 자체적으로 해명을 해야지만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특별한 추가 악재는 없었다. 추가 악재는 없었고 주가 하락이 뭐 안전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다. 오늘은 투매성 자금 그리고 아직까지 덜 나갔었던 반대 매매 자금이 나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 최근에 그 반대 매매가 나갔을 때 지분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반대 매매 나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해소 전 해소 후 여기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직 89만 주가 있어요. 2억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이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던지더라도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밑에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들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좀 반등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제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 종목 진단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좀 여러분들 이 구독자분께서 다 매입 단가가 다르시더라고요. 막 오래 계신 분도 있고 최근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각각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종목 진단 문의 링크 누르셔서 핸드폰으로 보셔야 되고요. 핸드폰으로 종목 진단 문의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매입 단가에 맞춰서 제가 응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정말 많이 났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목으로 고통받으실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시장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려면 여기 무료 실전 매방 입장 요청 링크 있죠. 종목 진단하고 싶으시면 위에 그리고 실전 매방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면 아래 링크 누르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실금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AS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 있으면 우리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내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